신탁반을 9월 달에 수업 시작을 해서 이제 2주차인데 강구하고 당일날 마감돼 버렸어요. 그때. 그 이후에도 전화가 업무와 지장이 생길 정도로 많이 와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하자. 10월 달에 신탁 공매반을 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 평일반은 10월 17일 목요일 10시 30분 주말반은 10월 19일 토요일 3시 30분이에요. 그런데 요 공매반은 경매는 조금 해보신 분 낙찰 경험이 있든지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 신청하셔야지 너무 모르신 분들은 신청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신탁 공매반이니까 경매를 충분히 이해하실 분들이 오셔야지 쑥쑥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경매부터 충분히 이해하신 분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저희들이 지금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지금 보면 신탁 물건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중에 옥석을 가리는 법, 그리고 권리 분석하는 법, 그리고 어떤 물건을 해야 내가 조금 더 유리한지.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공매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명도할 때 힘들지 않나요?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신탁 공매 물건은 또 의외로 점유자가 없는 물건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명도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점유자가 없는 거 하시면 되지 뭐. 이번에도 저희가 저번주에 한 분이 수익계약으로 해서 점유자 없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바로 문 따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매도 바로 하려고 진행할 수 있는 물건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런 물건들도 너무 많으니까 공매도 조금 관심 가지시면 경매보다는 확실히 수익 구조가 크고 경쟁은 없다. 추석 지나고 있네. 저희 교육생 중에 한 분이 성남에 있는 거를 받았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받았어요. 상대원 3구역에 있는 거였는데 사실 그 정도가 경매로 입찰 봤을 때는 최소한 4억 한 5천 이상의 낙찰돼야 되는데 4억에 낙찰받았어요. 그만큼 공매는 기회의 장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신탁 공매는 사실 너무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하시면 진짜 너무 쉬운 게 신탁 공매니까 기회의 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010-8240-1983 일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매를 꼭 배우신 분들만 신청하시라. 알았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거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지권을 그냥 넘어가야 될 게 있고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거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대지권이 얼마? 13.65평방미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한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건물은 17평방미터고 1차 신건에 1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은 5.28이니까 굉장히 작다. 그냥 봤을 때는 원룸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건은 집합건물 대상상의 주거재생과에 의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었고 13평방미터 판넬 벽돌 다용도 무단 정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반 건축물이 우리한테는 지금 어마무시한 기회의 장이 되어버렸다. 여러분들 위반 건축물이면 싫어요, 좋아요? 솔직히 굉장히 싫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13평방미터나 지금 정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엄청 좋다. 왜냐하면 우리 거는 지금 13평방미터니까 두 개 합치면 약 30평방미터, 9평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냥 봤을 때는 5평밖에 안 되지만 위반까지 합쳤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냥 한마디로 원룸이 투룸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다. 이게 왜 좋은지도 내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권리상은 전혀 문제없는 매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연광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매물이고 밑에는 뭐다? 연신내역이고 우리 거 길 건너는 어딥니까? 관련 1구역. 벌써 여기 이주 다 했죠 이제. 이주 거의 끝나고 이제 곧 공사 재개되는 지역이고 요 위에는 또 뭐가 있냐면 신속기획 수리반을 하는 재개발 신속기획 관련 2구역이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겁니다. 관련동 재개발 구역이 보시면 이 연신내역에서는 거리가 좀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대단지 개발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관련동 재개발 구역은 여기에서 떨어져 있지만 여기가 세대수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개발이 확정이 되고 지금 이주가 거의 마무리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바로 옆에 신통까지 있다. 처음에는 다들 여기에서 너무 떨어져서 잘 되겠냐는 의구심을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해당 물건도 연신내역에서 가까운 거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쪽에는 주거 환경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대부분 주택이 다가구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뭘로 되어 있을까요? 다세대 빌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노후된 지역에 다세대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발을 하고 싶어 할까요? 하기 싫어 할까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시내에 개발 계획이 잡혀서 잘 진행되는데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다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단점도 있지만 개발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굉장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해당 물건은 전혀 개발 이슈가 없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신통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구 중에 있고 58%를 진구하고 서울시에 지금 입법 넣어놨답니다. 뭘로? 신통으로. 그러면 신통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피가 당연히 붙겠죠. 그러면 신통구역 안에 있는 매물을 내가 지금 낙찰받고 나중에 신통구역이 되어서 피가 붙어서 매도하려고 그러면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주택자 그리고 실거주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한테만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엄청난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거는 대지권이 얼마? 4.13 13.65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요. 신통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대지권이 18평방미터 미만일 때는 이 규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낙찰받고 신통구역이 지정되면서 피가 붙겠죠. 피가 붙어서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도 아무 문제 없고 낙찰을 받고 신통구역이 지정되어서 입안이 되었을 때 피가 붙고 그때 매도한다 그러면 피가 붙는 상황에서도 우리처럼 똑같이 투자자들한테 내가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주택도 상관없고 실거주 여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주가가 얼마? 7,79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 거는 공주가 지금 현재 1억 미만에 대지 전용이 18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한테도 매도할 수 있고 1주택이나 2주택 갖고 있는 사람 어느 누구한테 다 매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는 사람은 원래로 하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해당 물건은 실거주 여건도 없는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낙찰받고 피가 어느 정도 붙었을 때 매도하셔도 되고 때로는 끝까지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다. 왜?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지 않느냐면 지금 감정가는 제가 봤을 때는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유찰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두 번 정도 유찰되었을 때 입찰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때 들어가면 내 투자금이 3천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왜? 내가 낙찰받고 대출받고 이거를 월세로 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원룸이 아니고 위반 건축물이 있지만 19년 4월 이전에 위반이 걸린 사람들은 5회만 납부하면 돼요. 제대로 확인해 보니까 계속 납부하는 건 없다. 벌써 납부가 끝났는지 뭐 안 했는지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낸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부담도 없을 뿐더러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낙찰받고 이 집은 전세만 안 준다 그러면 월세로 돌린다 그러면 내 돈 투자 없이도 보유할 수 있고 보유하다가 신통이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피가 최소한 5천에서 1억은 그냥 붙습니다. 이때 매도하고 나오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된다. 그러면 다주택자도 할 수 있고 무주택도 할 수 있고 1주택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주택자들이 알고 눈 뜬다 그러면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용이 5평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위반 건축물까지 합치니까 약 9평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거는 요것밖에 안 되는 건데 요렇게 해서 지금 뭐가 됐어요? 정축이 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러면 이 테라스 부분을 테라스로 쓰고 있을까요? 방으로 쓰고 있을까요? 방으로 쓴다고 봐야 되겠죠. 요 앞에 발코니 확장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는 투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넓은 것을 테라스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테라스를 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결론은 투룸짜리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는 세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불법이든 뭐 위반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맞잖아요. 그냥 투룸이냐 원룸이냐 뭐 8평이냐 9평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우리가 낼 건 다 내버렸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동안 또 전혀 리스크가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됐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상관없이 대출은 정상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물건 낙찰받고 처음에 한 3천만 원만 있는 분들도
도전하셔도 되고 이 3천만 원조차도 낙찰받고 세를 준다 그러면 보증금으로 해서 모든 걸 회수하고 내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장점도 되고 계속 보유하실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도 되고 중간에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팔고 나와도 전혀 문제없다. 왜? 나는 대지평이 18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전혀 규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신통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진구하고 있고 현재는 58%의 진구 요건을 갖췄는데 지금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높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소액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투자했다가 큰 돈 벌고 나올 수 있는 데가 이런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신내에 가까우면 주점상가 너무 많아요. 주점상가가 많은 거하고 이 물건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연신내역이 지금 12월 달 되면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완전 다른 모습으로 계속 바뀔 것입니다. 대출 안 된다던데 경매 대출은 잘 되나요? 저번 주에 우리 신탁 공매 받으신 분이 신탁 공매는 감정가 대비 많이 유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은 그분은 90% 받았어요. 빌라를 받았는데 90%의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했으니까 두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깨려고 그러면 내가 충분한 지식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에 조금 더 많이 아시는 분한테 뭐 물어본다든지 경험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한다 그러면 그 두려움조차도 깨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신물건 저장해서요. 신권 때 절대 들어가지 말고 한 번 유찰했을 때도 들어가지 마시고 한 번 더 유찰하고 들어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2번 정도는 유찰하고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금액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보더라도 관심 있게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 부분에서 기회 비용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뭐 공부라는 거는 끝이 없겠지만 아침에 오시면 제가 작은 지식이나마 이렇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오시다 보면 한 1년만 지나보세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참여하시다 보면 귀가 분명히 뚫힐 것이고 눈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좋은 물건을 많이 발견하지 않을까. 경매라는 건 그래요. 지금 경매가 한 2만 개 넘게 있고 신탁 공매가 지금 한 18,000개, 공매 진행하는 것까지 하면 2만 개. 그러면 총 지금 경매, 공매 진행되는 게 약 4만 개 됩니다. 4만 개. 4만 개를 내가 다 입찰 보지는 못하겠죠. 그 4만 개 중에 내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옥석을 가리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지 그 4만 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4만 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리고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옥석을 잘 가려서 조사를 잘해서 입찰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3천만 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3천만 원 갖고 어떤 사람은 1억, 2억, 3억을 버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마이너스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있을까? 물론 처음에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잘났다고 해서 그게 계속 잘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 했는데 때로는 한 2, 300만 원 마이너스 나고 그거를 포기해버리면 2, 300 마이너스 난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3천만 원 갖고 처음에 2, 300만 원 마이너스 난다 하더라도 그거를 계기 삼아서 두 번째 물건은 리스크 나는 법을 내가 깨우쳤기 때문에 리스크 안 나는 방법에서 내가 물건을 본다 그러면 분명히 두 번째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500만 원, 1000만 원은 플러스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더 벌었다 그러면 이제는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법을 분명히 깨우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3천만 원 가지고도 1억을 벌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을 터득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한 방에 1억 버시는 분은 그 다음 또 1억 버는 물건을 하다 보면 분명히 3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사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시라. 그러더라도 포기만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엄청난 큰 부를 이루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단풍 보고 뭐 놀러 가지 마시고 이렇게 좋을 때 나중에 생각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오늘 또 본인한테 투자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